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한인회가 정부가 제공하는 팬데믹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인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올 상반기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이 10년여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1월, 장소는 다운타운 LA였습니다.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과 주택 거래량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8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LA 카운티의 6월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실업률은 5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가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종식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선에 분노해 정부를 전복하고 세크라멘토에 있는 민주당 당사 폭파를 모의한 남성 2명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방정부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나섰습니다. 백신 미접종자가 확진자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를 겨냥해 사람을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아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헌법 정신을 보여주겠다며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주 월요일 금융시장 실무그룹과 만나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LA로는 오늘 밤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밤 최저 65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3도에서 85도로 오늘보다 다소 높아집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 더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먼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올 상반기 LA시의 범죄 발생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살인 사건은 10여 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비영리 뉴스대단 크로스타운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LA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31.6%, 그리고 2018년에 비해서는 38.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달은 1월로 39명이 사망했고 6월에도 3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살인사건의 73.2%는 총기 관련 사건이었고 다운타운에서 13명이 사망해서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160명이 남성이었고 18세 미만 피해자는 19명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됐었던 오렌지 카운티 페어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먹거리와 볼거리 등은 예년과 같지만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인해 입장객 수는 제한됩니다. 페어 오픈 시간은 수요일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밤 11시, 금, 토,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입장료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12, 주말은 $14이며 12살 미만과 60세 이상은 $7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페어는 오늘부터 8월 15일까지 23일간 계속됩니다.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이 80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LA 카운티의 중간주택 가격은 79만 6천 달러로 5월과 비교해서 9.7%가 상승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8만 달러가 오른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6월 중간주택 가격은 113만 달러로 5월과 비교해서 3.5%, 1년 전과 비교해서는 31%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 거래된 주택수는 5월과 비교해서 13.7%씩 각각 늘었습니다. 6월 캘리포니아주의 중간주택 가격은 81만 9천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서 0.2%, 그리고 지난해 6월과 비교해서는 31%가 올랐습니다. LA 카운티 6월 실업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주 개발고용국은 지난달 LA 카운티 실업률이 10.6%로 5월과 비교해서 0.1%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에서 6월 사이 LA 카운티에선 2만 8,700개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생겨났으며 특히 레저와 숙박 부분에서 14,000개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6월 실업률은 6.4%로 전달과 비교해서 0.5%포인트가 높아졌으며 캘리포니아주의 실업률은 5월과 같은 7.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주정부나 대학들은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CNN은 미국 전역에서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38개 주에서는 증가율이 50%를 넘어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최근 집중 발병지로 떠오른 아칸소 주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열흘마다 2배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재확산이 사실상 시작된 셈입니다. This is becoming a pandemic of the unvaccinated. We are seeing outbreaks of cases in parts of the country that have low vaccination coverage because unvaccinated people are at risk.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세크라멘토 욜로 카운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주에서는 모든 대학이 올가을 새 학년도에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아칸소, 애리조나 등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중남부 주에서는 백신 접종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불법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코로나19에 관한 허위 정보가 퍼지는 통로가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향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허위 정보와 관련해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다며 플랫폼 업체를 겨냥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오늘 브리핑에서 페이스북과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코로나19 허위 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페이스북 등이 지금까지 한 조처가 충분한 대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더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전보다는 많이 수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총기 사건이나 자동차 사고 그리고 독감보다 많은 목숨을 앗아간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일일 평균 코로나19 사망자는 337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이었던 1월에 일일 평균 3,136명과 비교하면 1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격으로 인한 일일 평균 사망자 109명, 자동차 사고 99명, 독감 합병증 98명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 수치들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존스홉킨스 대학, 도로교통안전국의 자료를 토대로 산출이 됐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그나마 줄어든 것입니다. 미국이 주력으로 삼은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에도 사망과 입원을 최대 96% 예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일대 연구진은 최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6월 말 기준
27만 9천 명의 사망자와 125만 명의 입원 환자가 추가로 나왔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연구진은 백신 접종이 안 이루어졌다면 올봄 유행 때 일일 사망자가 4,500명대로 뛰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식품의약국인 FDA가 파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정식 승인 여부를 조만간에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오늘 FDA가 파이자의 백신 정식 승인 신청을 우선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승인 신청에 대한 가부는 6개월 안에 결정됩니다. 파이자는 지난 5월 정식 승인을 신청한 만큼 내년 1월 이전에는 정식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지만 우선 심사 대상에 들어가면서 올해 안으로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FDA 관계자는 2달 안에 정식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 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이브닝 뉴스 1부 미국 소식입니다. 텍사스 연방지법 판사가 오늘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를 종식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러면서 다카의 미래가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텍사스주의 앤드루 한넨 연방지법 판사가 16일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가 불법적이라며 다카 신규 신청자 접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넨 판사는 텍사스주와 8개 보수적인 주정부들이 다카 프로그램 시행을 중지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다카 신규 신청자 접수 절차는 중단됩니다. 기존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은 당장은 미주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다카 수혜자들의 미래는 또다시 불투명해졌습니다. 연방지법판사의 이번 판결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 민주당 지도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에 체류하는 1,100만 명 불체자들에게 시민권의 길을 열어주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제시하는 한편 다카 프로그램 존속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다카는 어릴 때 부모를 따라와 미국에 이민하 불체자가 된 이른바 드리머들에게 미주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미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된 정책입니다. 한넨 판사는 연방의회가 국토안보부에 다카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지적했지만 다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존속되면서 많은 서류 미비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 때문에 갑작스럽게 다카를 폐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선에 분노해서 정부를 전복하고 여당의 지역 당사를 폭파하려고 모의한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폭발물 등을 이용해 건물을 파괴하려 공모한 혐의로 이언 벤자민 로저스와 제러드 코플랜드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CNN 방송과 NPR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 있는 민주당 당사를 폭파하기로 하고 이를 준비했습니다. 또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뒤 전쟁을 벌이자는 얘기를 나누고 진보 성향의 억만장자 투자자인 조지 소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정지시킨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공격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들의 큰 구상은 로저스가 폭력적 행동에 나서면 다른 이들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비슷한 행동에 나서도록 자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로저스에게는 또 불법 무기, 폭발물 소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수사관들은 지난 1월 그를 체포하면서 그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자동차 수리점에서 소총 등 총기 49정과 탄약 수천 발, 파이프 폭탄 5개 등을 찾아냈습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쿠데타를 감행할 능력도 없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오늘 CNN과 인터뷰를 통해서 트럼프가 쿠데타를 모의한다는 아이디어는 그를 너무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지난해 대선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를 우려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을 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사전에 구상도, 계획도, 전략도, 자원도 필요하다. 그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캐럴 리어닉 등 워싱턴 포스트 기자 2명은 출간 예정인 신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쿠데타 시도 가능성에 대해서 밀리 합참의장이 우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영국 주재 미국 대사의 정치자금 후원자였던 제인 하틀리 전 프랑스 대사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영국 대사는 프랑스 대사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가장 명망이 높은 직책 중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의 외교, 군사적, 역사적 관계 탓에 영국이 좀 더 중요한 자리로 간주됩니다. 또 최근 수십 년간 대통령의 가까운 친구나 후원자가 이 자리에 지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도 하기 전에 영국 대사를 지명할 정도로 미국 대통령이 가장 먼저 인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주요한 정치자금 모금자였던 하틀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대선을 치를 때 최상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모금자로 활동했습니다. 하틀리는 경제 정치자문기업의 대표를 지냈고 주택도시부, 백악관 등 행정부에 근무한 경험도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오늘 뉴질랜드 대사에 연방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지낸 탐 유도를 지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해 백신을 조건 없이 전 세계에 기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깊이 관여할 것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인프라 개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열린 APEC 특별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태평양 국가이고 다가올 수세대 동안 깊이 관여할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 지역에 둔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미국이 전 세계 100개국 이상 국가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5억 회 이상을 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백신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부하는 것이라면서 백신 제공과 관련해 어떤 정치적, 경제적 조건도 달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백신 제공 대가로 다른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식의 비판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과 일본 등을 방문하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정에 중국이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중국에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한 고위 관리는 미국과 중국이 셔먼 부장관의 방중 문제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방중이 성사된다면 아시아 순방 막바지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는 북한 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 중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셔먼 부장관이 18일부터 25일까지 일본과 한국, 몽골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국가보안법 시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경보를 내렸습니다. 재무부와 상무부, 국토안보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홍콩에서 미국인 1명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체포됐다며 미국 기업들을 향해 경고를 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영장 없이 전자기기로 이루어지는 감시의 대상이 되고 당국의 기업과 고객 자료를 제출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또 홍콩 내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이나 다른 국제적 제재를 준수했다는 이유로 중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교통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점점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메인 스트리트까지 또 4가 구간부터 애틀란틱 블루버드까지 정체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눈에 띕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8가 구간 출구에
그리고 에비뉴 43 오른쪽 차선에도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91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레이크우드 블루버드 출구, 105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 롱비치 블루버드 구간에도 각각 교통 위험신호 켜져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시는 차량들 조심해서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합류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버스 정시 출발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연일 입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입당을 전격 결정하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버스에 올라탄 최재형 전 감사원장. 첫 메시지는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제가 문제가 아니라 제왕적으로 운영한 게 문제라면서 개헌론을 내세울 거라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의 합류로 자강론에 힘이 실린 국민의힘은 8월 말 경선 정식 출발에 한층 무게를 실었습니다. 1차 컷오프로 추석 전에는 압축된 후보군을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추석 밥상에 우리 후보자들이 그 밥상의 화제로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선버스에 시동이 걸렸지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여전히 당 밖에 있는 상황. 이준석 대표는 미숙하다, 준비가 덜 된 것 아니냐고 은근 비판의 메시지까지 내며 막바지 입당을 압박했습니다. 밖에서 이제 있는 시간을 얼마나 알차게 쓸 수 있느냐가 이제 대선 행보에 중요한데 저는 사실 좀 방법이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춤한다 해도 여전히 야권에선 지지율이 독보적인 윤 전 총장으로선 이미 늦은 입당이 고민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좀 달리 해나갈 것 같으면은 다소 지지도도 오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버스 탈 이유가 없어진. 윤 전 총장은 재헌절을 맞아 5.18 광주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중도로의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헌법 정신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면서 자유민주주의 열사에 대한 참배로 헌법 수호 메시지를 대신하겠다며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견제도 시작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들 사이 적통 경쟁에 대해서 서글프다며 현대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적통임을 강조하며 공격한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은 누구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네거티브 양상에 대해선 사실에 기반하면 백신이지만 팀킬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영남 역차별 공세는 팀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는 지지율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한다며 결국은 큰 흐름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7년 대선 경선을 떠올리며 당시 문재인 후보를 제쳐보겠다고 오보하다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됐다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TV 토론회 취소 결정에 대해서 경선 연기 여부의 판단도 나오기 전에 토론회 취소 결정을 먼저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광주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TV 토론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전환 기조에 대해서는 후보와 그 주변을 검증하는 건 얼마든지 옳다면서도 절제할 건 절제하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박용진 후보의 잇따른 비판으로 반낙연대라는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지지도가 좀 오른다고 흠부터 잡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겠느냐며 참을성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대선 본경선 연기 일정을 오는 19일에 결론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소영 대변인은 오늘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 상황이 위중해지면서 경선 일정을 일부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며 의견을 수렴해 다음 주 월요일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감사와 당 후보 선출 일정이 최대한 겹치지 않도록 적어도 3주에서 한 달가량 기존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대전, 충남, 순회 일정부터 3주가량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전에는 TV토론회 등 비대면 본경선 일정을 최대한 많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포르쉐를 무상 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주에 사직을 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 시간 16일 박 전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을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4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죄를 맡아오다 지난주 사직했습니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서 포르쉐 승용차를 무상 대여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의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일정 금액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지만 공무수행 일반인이라면 공무수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경우에만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신분이 공직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자문단의 의견까지 종합한 결과 특검은 공무원인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임용과 자격, 보수, 신분 보장 등도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직무기간에 영리 목적의 일을 금지하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유권 해석을 의뢰한 경찰은 박 전 특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량을 빌린 뒤 김 씨를 만날 기회가 없어 석 달 뒤 250만 원을 줬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벌칙 조항의 해석 권한은 권익위가 아닌 법무부에 있고 특검은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소환 조사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집을 오늘 압수수색해 골프채 등을 확보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가 공통적으로 적용돼 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모임 제한 인원이 4명에서 8명까지 제각각입니다. 확산세가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지고 풍선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수도권의 모임 인원을 4명 이내로 단일화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 조치 뒤 수도권 평일 이동량은 1,646만 건, 한 주 새 11%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비수도권 이동량은 오히려 9% 늘었습니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등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수도권 중심이던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은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비수도권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타지역으로서의 이동과 여행을 자제해 주시기를. 현재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2단계지만 지역에 따라 모임 인원과 시설 운영 시간이 제각각인 상황. 이에 정부는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모임 제한 인원을 4명까지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수도권인 경우 사적 모임의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서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사적 모임 인원을 부득이하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풍선 효과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두기 전체 체계를 하나의 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적 모임 규제에 대해서만 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통일적인 부분들을 만들 수 있을지를 좀. 일부 지자체들은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올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남 김해시에 이어 관광객이 많은 제주도는 오는 19일부터
강릉시도 내일부터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단계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모레쯤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통일부는 오는 21일 방한하는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통일부 방문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의 통일부 방문 일정에 대한 질문에 미 측과 협의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일부와 미 국무부 간 협의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여러 계기를 통해 관련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일본을 거쳐서 21일에 방한한 뒤 23일 최정건 외교부 1차관과 제9차 한미 외교차 간 전략 대화를 할 예정입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예상치 못한 폭염으로 농작물 생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북 제재 속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여기에 기상재해까지 겹치면 식량 자급자족 정책이 곧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북한에서 짧은 장마 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자 곳곳에서 양수시설과 전력 식수수급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농작물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각지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이겨내는 것을 오래 알고까지 점령해 관건적인 문제로 내세우고 있는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안전한 수업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수해 복구가 더딘 상황에서 올여름 예상치 못한 무더위로 곡물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 태세가 없기 때문에 이 조금만 변동이 돼도 그것이 폭염이든 아니면 폭우든 어떠한 자연재해도 사실은 상당히 큰 이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북한 내 쌀 가격이 2배 넘게 오르는 등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북한이 올해 86만 톤 가까이, 통일부는 100만 톤 이상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달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식량 부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으로 하여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또 북한은 지난 13일 유엔에 처음으로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 보고서에서 연간 곡물 생산 목표 미달 등 내부 상황을 국제사회에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유엔에 대한 식량 원조 요청에 대비해 명분과 여건을 조성해가고 있다는 시각이 높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변수이긴 하지만 기상재해 등의 영향으로 식량난이 심화할 경우 남북 접촉 재개가 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한국 국민 5명 가운데 3명 이상이 북한에 무관심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2021 통일의식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61%가 무관심하다고 답했고 특히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무관심하다는 응답이 74.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을 지원, 협력, 경계, 적대 대상 가운데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냐는 질문에 경계 대상이라는 답변이 69.8%, 적대 대상은 56.2%, 협력 대상이 50.8%, 지원 대상이 37.6%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대비 6.0%포인트가 상승해서 58.7%를 기록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보다 오히려 무관심하고 기대 자체를 접는 경향이 커졌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소매 판매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소비자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는 소식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299.17포인트가 하락한 34,687.8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32.87포인트가 떨어진 4,327.16, 나스닥 지수는 115.90포인트 하락한 14,427.2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뉴욕 유가는 원유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에 최근 크게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보다 16센트가 오른 배럴당 71달러 8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유가는 오름세로 마감했지만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 가능성 등의 주간 기준으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팩트셋 자료에 따르면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이번 주 들어서 3.7%가 하락해 지난 4월 9일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마감가는 지난 6월 18일 이후 최저가입니다. 연방상무부가 6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0.3% 감소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을 깨뜨리고 2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자동차, 가솔린, 음식 등을 제외한 6월 근원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1.3%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결과입니다. 연방정부 재정 부양과 늘어난 가계저축, 백신 접종 확대에 힘입어 소비자들이 각종 상품과 서비스에 지갑을 활짝 연 덕분으로 분석됩니다. 13개 소매업종 가운데 가전, 의류, 레스토랑 등 9개 업종이 전달보다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스토랑과 술집은 2.3%, 의류 매장은 2.6%, 전자제품은 3.3%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자동차와 차 부품 판매는 지난달 2% 감소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탓에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고 가격이 급등한 여파로 해석됩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주 월요일 조 바이든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과 만나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규제 가능성을 논의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기존 가상화폐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달러화와 같은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입니다. 옐런 장관은 성명을 내고 규제기관들이 모여 스테이블 코인의 유익한 점과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자, 시장, 금융체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옐런 장관은 디지털 자산의 급속한 성장에 비춰볼 때 유관 기관들이 이 분야에 대한 규제와 새로운 담당 기관의 설립 가능성에 관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이 속속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를 도입했던 월가의 은행들은 신규 확진자 감소와 백신 보급에 힘입어 사무실 문을 다시 여는 추세입니다. 오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4대 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는 노동절 연휴 직후인 오는 9월 7일부터 직원들의 출근을 재개합니다. 스콧 파월 웰스파고 CEO가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를 통해 직무와 지역에 따라 사무실 복귀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6월 중순부터 직원들을 사무실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도 이달 초부터 순환 근무 형식으로 직원들의 출근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이 전체 인력의 50%가 넘지 않도록 교대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시티그룹도 지난 3월 대부분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근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티그룹 직원들은 최대 주 2회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로 나오게 됩니다. 모건 스탠리는 9월부터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을 출근시킬 방침입니다. 사무실에 출근하려면 백신을 접종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아마존의 지원을 받으며 테슬라의 대항마로 부상한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부품 공급망 문제로 제품 출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리비안은 이달로 예정이 됐던 전기 픽업 트럭 R1T의 첫 배송 일정을 9월로 미뤘고 SUV인 R1S의 인도 시기도 8월에서 가을로 미뤘습니다. RJ 스케린지 CEO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생산시설과 장비 설치, 차량 부품 공급 등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복스바겐과 포드, GM 등 자동차 업체들은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리비안도 부품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출시 일정이 지연된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리비아는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전기차 업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개최지 일본 도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올림픽이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현실에 역주행하는 듯한 실언으로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어제 기준 올림픽 개최지 도쿄도의 신규 확진자는 1,308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6개월 사이 가장 많은 인원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전문가들은 급속하게 감염이 확대되고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폐막하는 다음 달에는 하루 확진자가 2,4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불안감 속에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IOC에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도쿄도가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 基本的な感染防止対策の徹底や実効性ある一層強力な措置を講じて、そして都民の皆さん、国民の皆さん。 바 위원장은 안전, 안심 올림픽을 다시 한번 자신했습니다. So the risk for the other residents of the Olympic Village and the risk for the Japanese people is zero. The Olympic community and the Japanese community have to live separately. 올림픽 관계자와 일본 국민의 접촉을 차단하는 버블 방역이 자신감의 근거인데 현실은 다릅니다. 이미 브라질 선수단 호텔에서 직원 7명이 감염되는 등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선수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선수나 관계자의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コロナを広めるためのオリンピックになっちゃうと思うんで何考えてんだろう国はって思いますね。強行みたいな感じでやろうとしてる。 이런 가운데 무관증 개최를 결정한 바 위원장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관중 수용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스가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 종합해보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 선수가 후반기 일정을 동시에 시작을 합니다. 류현진 선수는 LA 시간으로 내일 낮 12시 7분 뉴욕주 버팔로 셀런스필드에서 열리는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을 하고 김광현 선수는 서부 시간으로 4시 15분 미주리주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역시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뉴욕 양키스 박효준 선수가 미국 진출 7년 만에 빅리거의 꿈을 이뤘습니다. 양키스 구단은 오늘 내야수 박효준 그리고 포수 롭 브렌틀리를 26인 로스터에 등록을 하고 메이저리그 계약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준은 뉴욕 양키스 유니폼에 98번을 달고 빅리그를 누비게 됩니다. 오늘 열리는 보스턴 레드소스의 홈 경기 선발 라인업에는 제외가 됐지만 현역 로스에 이름을 올린 만큼 박효준은 언제든 빅리거 데뷔전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박효준이 경기에 투입되면 역대 25번째 코리안 메이저리거가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루이 우스트히즌이 디오픈에서 대회 36홀 최소타 신기록을 세우면서 메이저 우승 기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우스트히즌은 대회 2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4개, 그리고 보기 1개를 묶어서 5언더파 65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11언더파 129타를 친 우스트히즌은 이틀 연속 선두를 달리면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콜린 모리카와 조던 스피스가 이 우스트히즌에 각각 2타, 3타 차로 뒤쫓으면서 단독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더스틴 존스는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서 공동 4위로 뛰어올랐고 브룩스 캡카와 세계 랭킹 2위자 올해 US 오픈 우승자인 용 람은 공동 1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병훈 선수는 버디 3개, 보기 3개로 2분파를 적어내서 중간 합계 3언더파 137타로 공동 25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최경주 선수가 PGA 투어 바바솔 챔피언십 둘째 날 노보기 플레이로 4타를 줄였습니다. 최경주는
켄터키주 니콜러 빌스의 킨 트레이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4개만 잡아서 4언더파 68타를 쳤습니다. 중간 합계 5언더파 139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공동 49위로 2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단독 선두는 미국의 JT 포스턴으로 최경주 선수와는 8차 차입니다. 김학범호가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른 모의고사에서 수비 불안을 노출하면서 프랑스에 역전패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 축구대표팀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친선 경기에서 1대2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두 차례 공식전을 1무 1패로 마감한 김학범호는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서 결전지인 일본으로 떠납니다. 7월 16일 금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LA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늦게는 습도도 많이 올라가면서 75%까지 올라서 조금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예상되고 있고 밤 최저 기온 65도가량 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8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늘보다는 다소 올라가서 83도에서 85도가량,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내일 낮 최고 81도, 밤 최저 67도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가 예상되면서 낮 최고 기온 조금 더 올라가서 87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입니다. 내일 낮 최고 92도, 밤 최저 62도, 바닷가는 내일 낮 최고 73도, 밤 최저 63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은 15마일에서 25마일 정도로 불고 밤 최저 75도가량 되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 내일 낮 최고 85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한국 오늘 제헌절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전국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전히 섭씨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와 열대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들도 많겠습니다. 서울 지방 오늘 낮 최고 기온 섭씨 32도를 웃돌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의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